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구쌤입니다. 순고쌤은 우리 주변의 숨은 고수쌤들을 양지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콩쌤입니다. 오늘 또 특별한 선생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저는 이분 생각하면 순수한 열정의 결정체? 오늘 입고 오신 의상도 네. 그리고 작년 교육계 베스트셀러 작가님이십니다. 네, 최강의 실험경제반 아이들을 집필하신 김나영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울 양정중학교에서 사회 가르치고 있고 또 아이들과 경제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김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사전 인터뷰하면서 아까 아림쌤이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정말 순수하시다. 그리고 어렸을 때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그게 어렸을 때부터 순수함이 딱 묻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듣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순수했던 어린 시절 하면 좀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한번 소개를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나는 건 없는 게 학교 집밖에 안 했어요. 정말? 벌써 순수하다. 네. 다른 건 없잖아. 다른 게 없었어요. 학교집? 네. 그랬는데 예전에 제가 청주에서 2년 정도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기억나는 일이 정말 일탈이라고 네. 생각이 드는 게 순수인데 갑자기 일탈? 그러니까 들어보자. 더 되잖아요. 네. 그때 학교에 이제 스쿨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스쿨버스를 타지 말자고 집 앞에 사는 언니가 얘기를 해서 같이 걸어왔어요. 몇 학년 때예요? 그게 3학년? 3학년 때 네, 약간 나이 더 많은 언니가 타지 말자. 네. 그리고 걸어왔는데 그때 봄이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 길이. 거기 천도 있고 벚꽃도 있고 그래서 너무 예쁘다라고 하면서 그 길을 걷고 쑥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있는지. 쑥도 이렇게 뜯어오고 했던 게 정말 그때 그렇게 본 길을 걸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 정말 이제 그렇게 다시는 하지 말라고 이제 시간에 안 왔으니까 집에 그쵸. 엄마 걱정하시잖아요. 네. 그랬던 거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거를 일탈이 봄 꽃구경과 쑥 뜯는 거가 다른 거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쑥하고 찹쌀가루하고 해서 네네 쪄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일탈이란 단어랑 지금 연결질을 하니까 소설 소나기 생각나요. 너무 순수해서 지금 약간 문화 충격 받아서 그렇죠. 일탈 제 일탈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알고 싶지 않아. 그럼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랑 집을 이렇게 이제 좀 왔다 갔다? 네, 그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그러면 학교에 이제 집에서 주로 이렇게 이루어졌겠지만 그 어린 김나영 선생님의 취미는 뭐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취미도 따로 없는 게요. 책 보는 거 좋아하고 근데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요즘도 그럴 시간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고 혼자 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과자 먹으면서 책 보는 과자 먹고 책 보면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책 장르가 어떻게 돼요? 궁금하다. 저는 다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제 교육 하니까 이쪽 분야 사회과학 책들 많이 봤고 그리고 소설도 너무 좋아해서 어릴 때는 문학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릴 때 막 봤던 것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또 아이 키우면서 이제 동화도 같이 보고 문학도 같이 읽고 하다 보니까 너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어릴 때는 몰랐던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또 그런 작품들도 몇 번 읽으면서 계속 느끼는 게 달라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주로 국문학 이런 거 좋아하셨어요? 아니면 서양 문학 좋아하셨는지? 우리나라 것도 물론 좋아하는데 일제시대 때 썼던 그런 요즘에 이제 단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겠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막연히 되게 맞춤법도 그때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렵다, 읽어야 되니까 읽는 책 그렇게 봤는데 요즘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이라든지 그런 게 이해가 되잖아요. 네네네. 또 그때 어땠을까 그 분들이, 지식인들이 그런 마음을 같이 가지고 보니까 또 네. 달라 보이기도 하고, 어릴 때 되게 좋아했던 거는 그냥 세계 명작들, 문학들 헤세 좋아하고 약간 전집 요인 스타일이신가요? 네네네네네. 헤르만 헤세. 헤르만 헤세, 제인 오스틴 이런 네. 분들 좋아했죠. 어렸을 때 제일 좀 감명 깊게 읽었던 그런 서양 소설? 문학 작품? 작품 뭐 있어요? 그거 네.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오만과 편견하고 오만과 편견. 네, 수레바퀴 아래서 그런 거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오만과 편견에 보통 그 주인공이 조금 이제 진취적인 여성이고 엘리자베스가 그쵸.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비판을 막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남자 주인공 다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게 이제 편견으로 이렇게 와서 그렇게 사람을 보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이 밝혀지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하는 게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내가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그리고 왜 교사를 하면서도 작년에 뭐 어떤 담임 선생님이 걔 어땠어? 라는 얘기를 해줄 때 있잖아요. 꼬리표. 네네네. 근데 그런 거를 저는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무의식 중에 들어오는 것 같아서. 애를 보고 네네네. 그쵸, 그래서 그런 상황이 것들,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또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게 또 이제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보일 때도 있고 겪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되게 힘이 됐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린 초등학교 때 읽으신 거예요? 아니면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그때 네. 중학교 때 읽을 때랑 최근에 또 혹시 오만과 네, 편견 네. 이름이 네. 또 다른 느낌이에요. 네. 네. 최근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그런 면에서 좀 읽힌다, 해석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사람들은 왜 이런 거야라는 좀 이렇게 사람들을 왜 나시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믿고 이런 사회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으로 되게 속상한 사회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요즘에는 그게 또 사람의 본성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려고도 또 노력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그냥 그게 또 자연스러운 일이구나라는 것도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김나영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반성이 됐습니다. 왜? 전 오만상 편견 덩어리.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또 자연스럽게 무너지고 다시 쌓이고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네. 그게 어렸을 때 읽었었던 건 주인공에 초점을 맞췄었다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 작품을 다시 전하게 됐을 때 시야가 좀 넓어진 상태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문학 작품을 굉장히 좋아했었던 김나영 선생님의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도 사실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책을 좋아하는 거는 개인적인 취미일 수도 있는데 주변에 함께 했었던 친구들은 또 어땠었는지 같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제가 그리는 그 왜 하하호호 언덕 위에서 책을 읽고 길을 싹 넘겨줘야 돼. 약간 그런 이미지였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 어땠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도 조금 요즘으로 말을 하면 아이들이 너무 진지하다거나 그러니까 농담을 못 알아듣는다거나 이런 너무 이렇게 그런 아이들 놀리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친구들이 그래도 너무 다행히 그런 저를 받아들여주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뭐 따돌린다거나 이런 거 없었던 게 너무 내가 너무 살아왔던 게 다행이구나 싶고 그리고 친구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책도 좋아하고 또 제 친구 중에는 좀 조금 독특한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랬고 친구도 그냥 뭐 판타지를 쓴다고 그렇게 쓰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또 뭐 보여주고 그러면 재밌다 하고 그런 거 같이 공감하면서 또 책 읽은 것도 공감하고 그러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혹시 약간 동아리 활동도 문예창작 쪽이셨어요? 동아리는 독서 역시 하고 또 프랑스어도 하고 그렇군요. 완전 문학 소녀셨네요. 프랑스어는 하고 싶은데
이게 재능이 없나? 언어 쪽 안 돼요. 아니에요. 그때 막 또 굉장히 노력했는데. 네. 근데 잘하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죠? 잘하는 거 하나 있으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는 또 그런 약간 뭔가 말씀하셨던 낭만의 시기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은 또 이어서 대학 생활 때는 그게 이어졌는지 변화되는 그 기점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비슷했어요. 계속 학교 집이었어요. 대학생 때도. 대학생 때는 유혹이 많잖아요. 그렇죠. 유혹이요? 성인이 되었 한잔 먹어가지고 오늘 집에 가지 말자 뭐 이런 거 유혹 저희 되게 많이 학교가 네. 되게 신기한 게 여자 학교인데요. 네. 술 문화가 없었어요. 도대체 어느 학교예요? 어떻게 대학교가 술 문화가 예상이 없었어요? 가능하잖아요. 여대시면. 네. 그죠? 오리엔테이션 가면 네. 보통 술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 음. 저희는 아무도 술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우리 뭐 먹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네. 탄산음료 저희는 사오늘 아무도 술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안 먹으면 안 먹으면 큰일 나는데. 근데 이어령 교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강연해 네. 주셨던 오. 게 오리엔테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우와. 오리엔테이션 때. 네. 네네. 거긴 사실 그 오리엔테이션이 되게 전통 있는 아, 교수님들께서 환영의 어떤 아. 이벤트가 많은 곳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총학생 회에서만 이렇게 꾸리는 게 아니고 네. 교수님들도 네. 전통 교수님들이 회에서 같이 공연 참석하셨던 것 같은 같아요. 것도 요즘에는 네, 네. 그렇죠. 네. 하고 하시던데요. 네. 오, 그러면 그 대학 생활에서 교환 학생을 갔다 오셨다고 네, 들었는데 네. 그때 생활도 비슷했습니다. 너무 재미없어요. 어디로 그죠? 하셨어요? 네. 교환 학생? 교환 학생을 하버드로 갔는데 하버드로 갔는데 하버드로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지내셨다고 하버드에 가셔서 학교집? 그 하버드 스퀘어가 있는데 네. 그 안에 이제 상가가 섞여 있더라고요. 미국은 음. 이렇게 학교 이렇게 담 이렇게 있는 게 그게 아니라 아니고 건물마다 네, 떨어져 네, 있죠. 네. 네. 그것도 신기하기도 했고 네. 근데 기숙사에서 이제 식당까지도 한 20분 정도 걷는데 네. 제가 강의실도 못 찾아가지고 정말 네. 아까 길치라고. 네. 그래서 안 되겠어서 네. 친구가 맨날 한 번씩 데려다 데려다 주고. 주는 걸 일주일 하고 알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그 네. 안에서 과제가 되게 많았어요. 과제가 많고 제가 또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어서 읽어봐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네. 그것만 하다가 진짜 그 안에만 있다가 왔어요. 근데 저는 교환 학생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교환 학생들 다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안 그렇더라고요. 아닐 것 그래요? 같은데. 그래서 저는 주말에 어디 놀러 갔다 온다, 뉴욕 갔다 딴 온다. 친구들이요? 네네. 그러는데 너무 신기한 게 언제 과제를 할까 쟤는. 네. 저는 그거 하는데도 너무 복잡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는 그 친구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할까? 저는 아세요? 조금 안 했던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 그래도 이렇게 눈치껏 네. 눈치껏 이렇게 했던 거 하지만 아닐까 싶어요. 김나영 선생님은 그거를 못했던 바뀌어지, 거죠. 바뀌어지. 다 반드시 읽어야 되고 네. 밤새도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이 수업 끝나고 그런 스시롤 네. 이런 거 파는 데서 하나 포장해가지고 그냥 포장해서 집으로 바로 돌아가는. 집에 와서 네. 이제 기숙사 네. 한 시간 자고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과제 쭉쭉쭉쭉. 네. 지금 만약에 다시 이렇게 돌아가시는 교환 학생을 그렇지, 하면 그렇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좀 어디 좀 놀러 다니고 네. 그래야지 살아있는 공부를 살아있는 할 수 있잖아요. 살아있는 공부를 위해서 대단하신. 와. 보통은 근데 사실 교환 학생을 가면 네. 학점의 약간 최저 이수 기준이라든지 네네. 그거에 보통 맞춰서 조금 다른 경험을 세상을 수업 많이 안 들었어요. 수업 많이 안 하고 조금 했는데도 네. 그게 벅찬 거예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과제가 캐파가 네. 적은 것 역시 하버드 다르네요. 근데 사실 그 와중에 또 그러면은 같이 가셨거나 또 얘기 들었던 네네. 거기에 같이 갔었던 교환학생 분들은 또 다른 그런 또 여가를 분명히 또 즐기셨을 수도 한데 유혹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요? 갔는데? 어디 뭐 네. 파티에 네. 가자라거나 분명히 그쵸. 있을 있었죠. 텐데. 네. 근데 난 근데 바빠서 미안해. 못 간다. 그랬죠. 나 숙제해야 돼. 네. 이런. 그래서 요즘에 학생들이 보면 저 같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에 막 이거 해야 돼서 다른 거를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경험을. 네.
그런 아이들이 안타까워요, 지금 봤을 때 그 어떤 뭐였지? 어렸을 때 그렇게 생활했었던 것에 대한 한계 같은 게 느껴지셨던 기점이 혹시 있으세요? 제가 오히려 대학원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어릴 때는 답이 있는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험 봐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아이들이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실험 수업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수업하면 교과서가 어디고 시험 어떻게 보고 선생님 시험 어떻게 봐요? 이거 질문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내가 이게 답이 나와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대학원에서도 공부하고 또 조금 더 이제 철학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하는 것 자체 그리고 다양한 접근 이게 어떤 사회 문제가 답이 없잖아요. 근데 대학생 때는 이제 제가 사회교육과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정치도 하고 사회학도 하고 경제도 하는데 경제가 좋았던 이유가 그 가정하에 결론이 나오는 거였어요. 조건이 있고 답을 내는 거잖아요. 문제 풀고. 근데 이게 경제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갈 거고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철학적 질문에서 나온 게 경제학이고 그런 거를 해나가려다 보면 다양한 접근들 또 다 여러 사람들의 그런 의견 또 그런 입장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정하에서 결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가정들이 이게 지켜지지 않는 게 사실 현실이고 그랬을 때 이게 그렇게 답을 내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사유를 할 수 있고 또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또 알려면 나랑 다른 그러면 경험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공부를 하시면서 그러면 그 한계를 스스로 깨신 거군요. 그리고 제가 그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러니까 저희 가족 그리고 친구들 그러면 비슷한 사람들이 어떤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하는 사고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학문도 그렇잖아요. 뭐 경제학을 하면 그거를 다 이제 같이 공유하는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런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뭐 그때 무역에 대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서로 자유무역을 하면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는 게 이제 비교의 이론이고 그거를 이제 실험으로 이제 선생님들께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이론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신자유주의적이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게 이제 비교의에 대한 게임이었고 그거를 그냥 한 거였는데 이제 그때 그런 질문을 받고 그런 문제를 냈을 때 그게 제 문제가 아니었고요. 피사에서 나온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답이 그거예요.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제가 낸 문제가 아닌데 이러면서 인용된 겁니다만 특정 선생님. 그래서 근데 그거를 보고 그때 왜 그렇지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나중에 왜 그러셨는지도 제가 장하준 교수님 책들을 또 보고 거기에 왜 사다리 걷어 교육경제학 샷이라고 맞나요? 나쁜 사나이와 있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또 그래서 되게 조심하고 또 여러 분야를 한 가지에 대한 주제라도 다양한 입장에서 얘기한 거를 또 읽어보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되게 그때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공격을 그러니까 사실 그 선생님이 뭐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고 생각이 달랐던 것 뿐인데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면서 되게 많이 아팠어요. 진짜 열이 나고 아팠는데 그러면서 그게 제가 틀을 많이 깨게 되면서 몰랐던 또 다른 분야들, 다른 생각들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좀 발전한 느낌이 있어요. 스스로 감사하죠. 약간 그 성장통이라고 해야 될 수. 근데 진짜 그게 몸이 아프더라고요. 신기한 경험이네요. 저는 욕했을 거예요. 근데 왜 사실 공론화된
직장 안에서 네.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게 당황하죠. 되잖아요. 그때 그쵸? 당황했죠. 그렇죠. 네. 당시에 답변을 잘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되고 네. 곱씹어 보는데 그걸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잘 네네. 승화시키신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당황하고 뒤에 가서 욕했을 거예요. 대단하시네. 아는 사람한테 생각이 풀이.